반갑습니다. 이런 분위기였군요. 네. 저는 방금 짬을 내서 장미란 선수랑 사진을 찍었어요. 예, 여자가 봐도 참 멋진 여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진 찍어달라고 막 사진을 찍었는데, 저는 저보다 언니인 줄 알았는데, 제가 어느덧 이제, 30대 후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참 씁쓸한 현실이지만, 가는 세월을 그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오래 기다리셨죠? 저의 시간을. 네, 너무 감사하고요. 아침부터 이렇게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게 참 힘든데,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세요. 이미 여러분들은 리더입니다. 네, 이미 리더시고, 이렇게 좋은 자리에 저도 초대되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근데 내가 과연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좀 이런 고민들을 했는데 그냥 저는 모델로서 그리고 한 여자로서 여러분에게 그냥 얘기하고 싶은 몇 가지를 좀 전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모델 경력은 16년 차예요. 네, 너무 무서워요, 저도. 16살 때 모델이라는 꿈을 갖기 시작했고, 그리고 나서 본격적인 활동은 18살부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이돌 같은 존재예요. 그 당시에 핑클도 전이었죠. SS 나오고 H.O.T가 막 나올 때 저도 모델계에 나왔습니다. 예, 매체에 많이 안 나와서 그렇지 패션 쪽에서는 정말 파격적인 신예 모델로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로 16년 차니까 여러분 나이 계산은 굳이 안 하셔도 검색을 하면 다 나오니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모델이라는 타이틀로 가고 있고, 아마 제가 방송을 하든 음악을 하든 뭘 하든 저는 평생 모델이라는 타이틀로 살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그런 것 같아요. 이소라 씨가 방송을 그렇게 오랫동안 하셔도 아직도 모델 이소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모델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저한테는 숙명인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그 모델이라는 직업을 제가 받아들였을 때를 생각하면 저는 본능이라고 생각해요. 본능? 왜 그 많은 그 직업 중에서도 유독 왜 모델을 내가 하고 싶어 했을까? 저는 그거는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온 마치 생리적인 현상처럼 본능이라는 생각을 지금은 하게 되었어요. 왜 여러분들 여자라면 누구나 예뻐지고 싶잖아요. 아름다워지고 그것도 본능이잖아요. 평생 갖게 되는 그 본능에 대해서 제가 생각했던 게 이제 모델로 한 13년 정도 되었을 때 어느 날 이렇게 촬영을 하는데 카메라 앞에서 카메라 찍는 사람과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마치 춤을 추듯 포즈를 하이 포즈 아시잖아요. 그 하이 패션을 막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제 영혼이 이렇게 나와서 저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그냥 저도 모르게 계속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혼자 툭툭툭 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나라는 사람은 무엇인가? 왜 내가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본능적으로 움직이고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제가 그때 깨달았던 게 뭐냐면 그 본능에서 그냥 내가 생각에 그치느냐 아니면 그 본능을 내가 내 것으로 잡느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아름다워지고 싶다는 생각 본능적으로 흘러 들어오지만 내가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가꾸는 일을 하는 것. 모델로서 내가 처음에 본능적으로 모델이란 직업을 접수했지만 계속적으로 훈련되어지는 과정들, 그 수많은 경험들이 마치 운명처럼 또 하나의 큰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본능이라는 것에 열정과 노력을 더해지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훈련이 더해지니까
나도 모르는 또 다른 본능의 장윤주가 나오는구나. 되게 무섭다. 그러면서 동시에 뭔가 되게 제 스스로한테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이렇게 포즈를 100가지 이상이나 할 수 있다니 정말 대단한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계신 많은 그 여성분들, 내 안에 어떤 본능이 있는지, 네, 욕망이라는 본능도 있고, 또 내 꿈을 향한 본능도 있을 것이고, 성공을 향한 본능도 있을 것이고,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온 선한 것들을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으로 함께 훈련되어진다면 계속해서 멋진 그런 여성 리더로서 활동할 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니까 나이들이 또 좀 지긋이 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저는 대학생만 온다고 해서 근데 정말 좀 나이가 드신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감히 나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정말 좀 외람된 말이지만 저도 모델로서는 이제 가장 제일 나이가 많고 대선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자리에서나 분위기 속에서 그냥 피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내가 가면 후배들이 불편해해 참 이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모델로서 여자로서 아름다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일까? 무엇일까? 참 그 질문들은 계속해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 여자분들 리더십 하면 남자보다 더 세게 얘기해야 되고 정말 눈꼬리는 더 올라가야 되고 자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내 말이 어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되게 남자분들이 다가가기 힘든 여자가 되어버렸죠. 저는 되게 너무 소박한 사람인데 그냥 저는 다른 세계의 여자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 가지 저의 이미지도 있고 저의 경력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요즘에 그 한 8개월째 필라테스를 하고 있는데 그 필라테스에 어떻게 보면 그 필라테스의 정의까지는 아니지만 그 필라테스가 원하는 추구하는 그 목적이 인간에게 본래 가장 건강하고 바른 자세로 돌아가라거든요. 허리는 꼿꼿이 세우고 견갑골은 내려주고 여러분들 따라하시는 거예요? 이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어깨는 힘을 빼고 그리고 관략근은 힘을 주셔야 돼요. 힙은 힘을 주고 그리고 호흡도 길게 들어 마시고 내쉬고를 반복하면서 고개도 정면, 손도 가장 바람직하게. 근데 이 자세가 참 어렵더라고요. 인간에게 가장 건강한 그 본래의 초심으로 그 처음으로 돌아간다는 게 너무 어렵고 일주일만 제가 필라테스를 쉬면 다시 저의 오래된 습관으로 돌아가더라고요, 몸이. 참 몸이라는 게 요물이에요, 진짜. 내가 그래도 1년 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이 자세가 유지가 되겠지? 그렇지 않더라고요. 계속적으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려는 그 자세, 그 노력이 또 필요하더라고요. 나의 생각과 나의 삶에서.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왜 꽃도 처음에 활짝 핀 꽃이 너무 예쁘지만 여러분도 아마 아실 거예요. 또 가을에 그 낙엽도 아름다운 것처럼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말린 꽃이 더 오래가고 더 보기에도 예쁘고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제가 추구하는 아름다움이란 왜 많이들 젊음을 다시 돌아가고 싶어서 주사들도 맞고 얼굴 성형도 하시고 전혀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냥 제가 생각하는 제가 추구하는 아름다움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간직하는 거. 그걸 얼마만큼 내가 정말 노력과
그리고 내 안의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서 만들어 갈 건지는 또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 진정한 아름다움에 대해서도 여기에 계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또 여성으로서 우리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가장 힘까지는 아니지만 우리의 매력 포인트는 바로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 아름다움의 정의를 다 다르게 내리시겠지만 한 번 정도 내가 생각하는 아름다움, 무엇이 아름다움일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처음으로 그 초심을 잃지 않는 것, 모델로서도 그렇고 한 사람으로서도 그렇고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을 잃지 않는 것, 계속 리마인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모델로서는 제가 도전 슈퍼모델이라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그 후배 모델들을 양성하면서 계속해서 죄송해요. 제가 키웠네요, 다. 제가 낳고 다 키웠네요. 그걸 하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그 초심에 대해서 가져갈 수 있다는 게 저는 가장 고맙고요. 그래서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 마치 필라테스에 요구되는 그 자세처럼 그 처음으로 가장 건강했던 그때로 돌아가는 것과 그리고 있는 그대로 나라는 사람을 인정하고 그렇게 있는 그대로 있는 것이 가장 저는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20대 때 가장 너가 무엇을 많이 했냐고 질문을 하냐면 저는 여행을 가장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델로서 되게 다양한 나라를 경험을 하고 문화를 경험하는 것도 있었지만 여행에서 줄 수 있는 물음표들이 참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덴마크를 가던 아프리카를 가던 어느 정말 뉴욕을 가던 나라는 사람 그 순간에는 나의 가족도 친구도 나의 어떤 타이틀도 이미지도 그 모든 것도 없는 그야말로 광야에 혼자 서 있는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저는 저한테 어떤 질문을 하냐면 너 여기서 다시 시작한다면 뭘 하면서 살 수 있겠니? 너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거든요. 되게 그러는 순간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해지고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막 서울에서는 톱모델, 연예인 하지만 나 그냥 정말 아무것도 아닌 먼지와 같은 존재일 뿐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동시에 너무 자유로워지더라고요. 나 너무 초라한 사람이고 나 정말 가진 거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므로 해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의 사람이구나. 그래. 이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구나. 이런 또 다른 새로운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행에서 줄 수 있는 나라는 사람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점검을 저는 되게 좋아해요. 좋아하고 요즘같이 라디오를 하기 때문에 예전처럼 여행을 잘 다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여행 에세이집이나 아니면 영화를 통해서 이렇게 상상을 하곤 하는데 가끔 혼자 그런 생각해요. 지금 여기는 내가 거닐었던 아프리카 케냐 아무것도 없는 이 허화 벌판 안에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참 그 광야에 혼자 있으면 나를 제한했던, 나를 비교했던, 경쟁했던 이 모든 세상의 이야기와 그런 시각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는 순간에 나 스스로에 대해서 되게 많이 채워지게 되는 것 같아요. 채워지게 되고 또 여러분 그리고 모델이라는 직업은 제가 아까 봤지만 표현하는 직업이에요. 표현하기 위해서는 저는 채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표현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계속해서 이야기가 있고 내 안에 어떤 비주얼 작업을 봤던 그런 모든 것들이 채워지면서 자연스럽게 그것이 몸으로 표현되어지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은 모델은 도대체 어떤 직업이에요?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래요. 되게 모던한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발레라든지 연기는 조금 더 클래식한 직업이라면 모델은 조금 더 그래픽적인 모던한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비주얼을 작업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기까지는 저도 오랜 시간이 걸렸죠. 처음에는 1차원적인 그 본능에서 시작한 모델이 그리고 나서 그냥 열심히 일을 한 그 다음에 지금에 와서 모델이라는 정의 자체가 패션에서 지금은 다른 방향으로 더 구체적인 걸로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해야 될 부분들은 저는 아까 얘기했던 뭐 후배 양성에 대한 부분도 얘기했지만 계속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채워지는 거랑 마찬가지로 또 나 스스로를 계속해서 기획할 줄 아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 기획이라는 단어가 참 그렇지만 계속해서 내 안에 크리에이티브가 있었으면 좋겠고 또 그로 인해서 표현하는 거에 거침이 없고 두려움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었던 그 아름다움과 또 내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에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채워지는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들을 더 좋아하시고 집중하셔서 더 키워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이런 자리에서 얘기할 건 아니지만 이 모델 활동 자체도 그 공동체라고 생각해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가장 가깝게 접하고 있는 공동체가 바로 가족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의 나의 역할, 또 나의 리더십, 나를 따르는 모든 스태프들, 나를 도와주는 많은 사람들, 그 안에서 나의 리더십을 어떻게 끌고 가면 좋을까에 대한 부분도 되게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한 7년째 또 작은 공동체 안에서 그 또 다른, 그러니까 모델이 아닌 또 다른 그 젊은 청년들을 양성하고 양육하는 리더십, 그 리더를 섬긴 지가 한 7년 정도가 됐거든요. 또 그 안에서 제가 리더십으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됐는데 그 안에는 기본적으로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뭐 얼마 전에 봤던 그래비티라는 영화를 보니까 그 우주 안에서 무중력 상태일 때 모든 인간은 그냥 미세한 먼지에 불과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결국에 공기와 마찬가지로 중력에 이끌려 살더라고요. 그 중력이라는 게 뭘까에 대해 생각해 봤는데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력을 이끄는 힘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 작은 공동체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다음에 저는 다름을 인정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너무 신기해요. 이 세상에 나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얼굴 생김새와 캐릭터와 모든 것들은 너무 유일한 것 같아요. 진짜 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 다름을 인정하고 또 배려하면서 또 다음으로 필요한 게 나눔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매니저들이랑 같이 다니고 스태프들과 함께 다닐 때도 그냥 일만 하기보다는 일로 만난 사이들이지만 그 안에 작은 나눔들, 삶의 나눔들이 되게 소중하고 그럼으로 해서 정서가 풀리더라고요. 정서가 풀리면 또 사람이 같이 으쌰으쌰 다시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눔과 교제가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주무시고 계신 건가요? 너무 반응이 없으니까 참 마지막 타임에 쉽지 않네요. 제가 갑자기 모델로서 얘기하기보다 무슨 기업인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제 자신 스스로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그래서 오늘 그 리더십 중심에 서다라는 그런 주제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저도 저의 리더십을 또 모델로 시작했고 그 모델의 정의가 처음에는 패션에서 시작했다면 지금은 더 능동적이고 이제 수동적인 모델의 시절은 갔어요. 그건 재미없어요. 1차원적으로 너 이거 해 해서 그걸 흉내내는 거는 멋진 모델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이야기를 더해졌을 때 그 모든 함께하는 스태프들의 마음을 움직였을 때 그 이상으로 그 상상으로 나를 표현했을 때
멋진 작업, 멋진 비주얼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나의 그 분야에서, 그리고 제가 속해 있는 또 라디오, 그리고 그 방송과 모든 제 개인적인 그런 공동체 안에서 함께 어우러지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그 가능성과 저의 재능들을 무한히 표현하면서 채워지면서 그렇게 살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주저리 행설수설 여러분에게 어떤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했던 얘기 중에 한 단어라도 집에 가면서 기억이 난다면 전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정말 여성분들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시대잖아요. 계속해서 자신감 가지시고 자신감만큼이나 자존감에 대해서도 늘 항상 생각하시고, 그리고 여자의 그 리더십에서 아까 얘기했던 중요한 거, 아름다움. 네. 내 안의 이야기를 채워가는 내면에 마치 나무의 그 꽃이 활짝 피기까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뿌리에서 얼마만큼 그 자양분을 받고 물을 먹었고 사랑을 받았는지에 대한 그 표현이 바로 꽃과 저는 잎사귀라고 생각합니다. 그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름답고 따뜻한 리더십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계속해서 멋진 패션 모델에서 정말 능동적이고 진취적이며 앞서 나가서 이끌어주는 그런 리더의 모델로 계속해서 멋지게 활동할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